여야와 국민이 동의하는 코로나19 휴업, 손실 보상 서둘러야.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님께서 정부의 집합 금지 등으로 입은 자영업자의 손실 보상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해 주셨습니다. 환영합니다. 특별한 희생은 특별한 보상이 따르는 게 순리입니다. 정부가 행정 권력을 통해 영업을 금지, 제한하여 직접적으로 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서는 마땅히 보상을 해야 하고 그것이 우리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도 부합합니다. 이는 그동안의 선별 지원, 보편 지원의 문제와는 다릅니다. 자해가 아닌 정부 정책에 의해 영업이 중단되었으니 보상이 맞고 이와 별개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상황 악화로 입은 피해는 지원을 하는 게 맞습니다. 피해가 큰 곳에는 선별 지원을, 모든 국민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보편 지원을 해야 합니다. 독일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영업 중단 등의 매출액의 75%, 고정비의 90%까지 지원하고 있고 캐나다는 2주 단위로 약 86만 원을 지급하는 등 손실에 대한 직접 보상에 나서고 있습니다. 유럽의 다른 나라들이나 이웃나라, 일본도 사정이 비슷합니다. 이미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님께서 법안을 발의하셨고 김태년 원내대표님께서도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신 만큼 이제 여야 간 이견이 사라졌습니다. 국민들께서도 코로나19 휴업 보상제에 찬성하고 계시니 의당 신속하게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다음은 이재명 지사의 동물보호, 복지시설, 더봄센터 현장 방문 뉴스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3일 오후 새해 첫 동물복지 현장 행보로 파주시 소재 동물보호, 복지시설, 더봄센터를 방문해 반려동물은 사지 말고 입양해야 한다며 경기도 차원의 개농장 실태조사로 관련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최종환 파주시장 더봄센터의 운영 주체인 동물권 행동카라의 임술래 대표 전진경 상임이사와 함께 동물보호복지 정책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이 지사에게 도내 불법 번식장 및 개농장 폐업 정리 계획을 도 차원에서 수립해 줄 것과 함께 동물복지농장에 대한 살처분 기준을 역학조사에 근거해 새로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 지사는 이날 동물도 하나의 생명인데 물건 취급을 하면 결국 인간에 대한 존중도 어려워질 수 있다며 하나의 생명으로 존중하고 공존하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이 지사는 개농장 문제와 관련 반려동물은 사지 말고 입양하자는 얘기처럼 실제로는 거래를 최소화하고 입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는 것이라며 공장식 생산을 통해 매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분양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에게 자격 면허를 줘서 엄정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농장의 경우 경기도가 전체 실태 조사를 해서 가급적 이런 업체들이 없어질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 조사 과정에서 동물 학대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발견이 되면 필요한 부분을 시정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참석자들은 아울러 동물 생산, 판매업에 대한 제도적 보완, 유기동물 입양 문화 정책 등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동물보호 정책에 대한 간담회에 앞서 이 지사는 더봄센터의 옥상공원과 산책로 등을 둘러보며 동물 보호 활동을 격려하고 센터가 보호 중인 유기묘들과 교감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도는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경기 실현이라는 민선 7기 도정 철학에 맞춰 경기도형 동물복지 종합대책을 수립,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 야생동물 보호관리 체계 강화 등 다양한 사업과 정책을 발굴해 추진 중이다. 다음은 이재명 지사의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방문 뉴스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3일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인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을 찾아 의료진들을 격려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오후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을 방문해 병원 입구에 마련된 선별진료소를 둘러본 뒤 현장 의료진에게 감사를 표했다. 이어 이 지사는 정일용 경기도의료원장과 추원호 파주병원장 등 관계자들과 환담을 나누며 의료진의 고생이 많다. 경기도의료원이 공공의료 역할을 잘 감당해서 코로나19 2차 확산을 잘 넘긴 것 같고 3차 확산을 막는 과정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추원호 파주병원장은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서 직원들이 힘든 내색 없이 열심히 하고 있다고 답했다.
파주병원은 지난해 2월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모든 입원 환자를 퇴원 및 전원 조치하고 현재 110일 병상을 운영하며 코로나19 확진자들을 치료하고 있다. 또 최근 안성병원에 이어 중증 환자 전담 치료 병상 5개를 확충하기도 했다. 다음은 배달특급 뉴스입니다.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과 손을 잡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첫발을 내디뎠다. 전통시장 상인들도 배달특급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겠다는 구상이다. 경기도 주식회사는 13일 판교에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과 배달특급 가맹점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앞으로 두 기관은 상호 협력과 정보 교환을 통해 배달특급의 비즈니스 모델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배달특급의 전통시장 상인들이 입점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급격히 성장하는 온라인 시장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구체적으로 비대면 온라인 시장에 취약한 영세 소상공인에게 배달 판로 개척을 제공하는 취지로 경기도 주식회사는 배달특급의 전통시장, 기능 마련 등을 담당한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상품기획과 가맹점 모집 및 홍보 지원에 힘을 더할 예정이다. 이석훈 경기도 주식회사 대표이사는 두 기관이 힘을 합쳐 비대면 시장에 취약한 전통시장과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배달이라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려 한다며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이홍우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골목골목에 온기가 돌고 영세 소상공인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며 잘 준비해 전통시장 상인들의 온라인 판로 개척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1일부터 화성, 오산, 파주 3개 시범지역에서 서비스를 시작한 배달특급은 한 달 만에 누적 가입자 11만 명, 총 거래액 30억 원을 돌파하며 소상공인을 위한 등불이 되고 있다는 평가이다. 더불어 올해 말까지 시범지역을 포함 총 27개 경기도 지자체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